드디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은 오늘 공판의 주요 내용은 그 문화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진행한 그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서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냐,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은 무죄라는 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더불어 오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전과 후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됐다 하면서 이제 언론 탓까지 좀 한 측면도 오늘 보도가 됐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들이 얼마나 확인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기세로 볼 때 예나 지금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거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일은 아주 지난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자, 이 공판 준비길은 2번 안 나왔고, 안 나와도 되는 거고요. 오늘은 본 공판 시작이니까 안 나올 수 없고, 피고로 나왔는데, 지금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죄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소 사실은 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선 구속까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사실은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작이 돼서 오늘 우병우 수석이 22분 동안 격정에 자기 변호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표적 수사다 이거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 수사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건 지금 자신감의 발로예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거의 재수사 수준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공수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지 않으면,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관련 재판에서는 사실은 우병우가 유리한 것 아니냐, 지금 우병우가 우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도 대통령 지시가 어디 떨어졌냐면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이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권고 그대로 내려졌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본 본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안태근 전 이 검찰국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무려 3개월 동안 처녀 통화를 한 인물입니다. 이 내용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우병우 사단에 대한 검찰 조직 자체의 이 조치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또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병우에 대한 재판, 새로운 사실이 없이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중한지, 구속 말씀하셨지만 구속 가능성도 아직은 낮고, 그런 재판 결과도 사실은 상당히 김 빠진 상태에서 뻔하게 내려지는 것 아니냐, 뭐 집행유예 정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렇게 보는 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실망스럽게 다른 종편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 2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겨냥해서 수사한 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나는 자신의 삶을 얘기해 준 거고, 이 건에 대해서 난 무죄니 다른 건으로 나를 기소해라 라고 하는 2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닐까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사실은 사람을 겨냥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조건 막 딱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양지열을 찍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의혹이 저 사람이 있는 것 같네라는 어떤 내사에서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변을 훑는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아무나 처음부터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강남의 땅 거래와 관련해서 뭔가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거의 이제 잊어먹고 있는 이름인데, 넥슨과의 회사 거래 내지는 진경준 검사장처럼 투자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다 걸러냈지? 인사 통과됐지? 누가 이 작업을 했지?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는 거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니 K스포츠 미르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아무도 걸르질 않았지? 누가 걸러야 돼? 책임지지?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 부분도 그러면 세월호 수사가 왜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돌아갔지? 왜 이 수사가 중단됐다가 서버도 해경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지? 누가 한 거야? 찾아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모든 화살표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상적인 검찰의 수사와도 다르게 오히려 표적 수사가 아니었던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서 가장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얘기한 것처럼 핵심이 뭐였냐면 나는 정권에 충성했다.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자리다. 확신범이에요.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 눈에는 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러니까 딱 사람을 겨냥하고 수사한 본인의 살아온 이력을 그대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얘기를 인정을 했어요. 세계적인 축구 감독이 한국 선수들을 딱 맡으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여기서 축구 방송도 했잖아요. 네. 한국 선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수가 공을 몰고 들어오면 공을 향해서 태클이 들어가야지 왜 사람 발목을 향해서 태클이 들어가냐. 그래서 한국 축구는 발전 못한다. 범죄자를 보게 되면 그 범죄자 사람이 저지른 죄를 봐야지 그 사람을 보면 안 됐던 거거든요. 왜 노무현 대통령을 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죄를 저질렀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죄를 봐야지. 그렇죠? 노무현 그렇죠. 대통령을 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몰랐어? 용용 죽겠지 메롱.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아온 인생을 얘기한 거고 이제 내 인생 알았지.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이거는 무죄니 다른 거로 기소하시오. 검찰개혁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검찰개혁에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우리 PD가 너무 웃네. 네. 그만 좀 웃어요. 이 귀에 너무 시끄러. 아니 이게 우병우 비판인지 우병우 찬양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네. 조선일보께서 계속 계신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떠세요, 제 관점이? 예, 특이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옥 가라는 얘기로 들어가네. 일반적인 관점은 아니신지라. 예. 네.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죄목은 정말 이거로 하게 되면 무죄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은 잘 나와봐야 집행유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뭐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잘 보면 제가 사건이 진행되면서 느낀 점이랄까요? 뭐 한 말씀 드리자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된 사건을 쭉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제 재판까지 왔는데 통상의 사건들은 이 정도 되면 누군가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아니면 주변 사람에 의해서 추가적인 폭로도 나오고 제보. 아니면 제보도 있고 하게 마련인데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정 의원님 바람대로 이 사건이 굴러갈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대체로 이 주변에 우병우 민정수석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부를 쌓아온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그 주변을 형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뭔가 우병우 수석을 향해서 정말로 아픈 부분을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하이 클래스에 있는 분들의 일종의 뭐랄까 보이지 않는 뭐 카르텔 비슷한 이런 걸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추가적인 어떤 수사를 하는 것도 그건 여기서는 아마 검찰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님, 다시 이 사건을 들여다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윤석열 지검장의 얘기였었잖아요. 세월호 사건. 근데 이게 무척 오랜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임순 교수 있잖아요. 네. 순천향대 산부인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또 주치의를 소개시켜줬던 사람이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아이를 받았었고 정유라의 아이도 받았었고 우병우 전 수석의 아이도 받았었고 그것도 출장을 가서 아이를 산파 역할을 해줬던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최순실 씨하고 가깝잖아요. 굉장히 가깝죠. 그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이 누구에게 독일에 가서 이 사람을 만나봐라라고 하는 이메일이 그때 당시 보낸 게 어제 검찰에 제출이 돼요. 그냥 이임순이란 분도 최순실이 독일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드러나고 검찰에 어제 제출됐고 이상화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본부장 법인장 법인장이었죠. 그분이 어떻게 최순실이 비덱스포스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는지 도와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또 어제 법원에 제출이 돼요. 이른바 백지 인출장을 수십 장을 써놓고
그냥 가서 내밀게 되면 그걸 쓰면은 마치 대리를 받은 것처럼 아니, 돼버리는 최순실 씨가 써놓고 가면 그러니까. 그 이상한 씨가 작업을 해갖고 인출을 해주는 이게 아직까지 검찰에 어제 제출했기 때문에 검찰이 아직까지 안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제출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는 무궁무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네. 세월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 외압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갖고 있는 것 아직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척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김 기자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굉장히 특수한 카rakter이 있어서 제보 같은 것이 안 들어간 건 맞는데 그런데 일부 폭로도 사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석의 장모 가는 골프장에 최순실이 오면 뭐 왼발로 뛰어나와서 뭐 이렇게 환영을 예.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소리 정보가 있었죠.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밖에도 검찰은 아시겠지만 이 수사를 하면 당사자만 수사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예.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우전석과 최순실 씨가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러면 우전석은 오늘 나와서 법원에서도 한 가장 많은 얘기가 나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시킨 대로 했었을 때의 거리는 결국에는 부정한 부분에 연결된 건 박 전 대통령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최순실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정수석이고 검찰에 그만큼이나 많은 어떻게 보면은 손발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대통령이 시키니까 아무 의혹도 갖지 않고 그냥 따랐다? 최소한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K스포츠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문체부 인사와 관련된 부분에 압력을 넣을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의 의구심도 품지 않고 그냥 했다? 그게 맞을까요?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최영일 평론가님, 그 안종범 수석에 수첩 7건 추가로 나왔어요. 네. 그게 지금 시점에 나왔어요. 네. 그게 나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스모킹 건이 있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법무부 라인을 통해서 검찰에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우병우가 김진모 기획조정부장 자기 동기 대학교 동기 동창 부인까지 동기 동창이래요. 네. 부인이 판사인데 이분을 통해서 변찬호에게 연락을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우병우는 한겨레 신문을 지금 명예훼손을 고소해야 되고 걸어야죠. 고발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 보도가 어느 기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야 황교안하고 변찬우가 나눈 대화. 부하 직원 하나 그렇게 직원들 그렇게 통제 못해. 이건 단둘이 한 대화인데 네. 어떻게 흘러나왔을까? 그렇죠. 대검이나 법무부의 상당히 고위층에서 흘러나온 제보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나올 자료는 무궁무진하고 검찰은 많은 걸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드디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서 그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은 오늘 공판의 주요 내용은 그 문화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진행한 그 부분을 좀 집중 조명해서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지 않냐, 권력을 남용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나오는 언론 보도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우병우 민정수석은 본인은 무죄라는 죄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더불어 오늘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을 얘기하면서 조선일보 보도 전과 후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됐다 하면서 이제 언론 탓까지 좀 한 측면도 오늘 보도가 됐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우병우 수석에게 적용되고 있는 혐의들이 얼마나 확인될 수 있느냐 뭐 이 부분일 텐데 기세로 볼 때 것 아니냐, 뭐 집행유예 정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좀 국민들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렇게 보는 게 이제 최영일 평론가가 실망스럽게 다른 종편에서 보는 관점으로 그대로 보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병우 수석이 오늘 중요한 메시지 2개를 얘기했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을 겨냥해서 수사한 거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내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라는 자신의 삶을 얘기해 준 거고 이 건에 대해서 난 무죄니 다른 건으로 나를 기소해라 라고 하는 2개의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닐까요? 그 첫 번째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실제로 검찰이 수사를 할 때는 사실은 사람을 겨냥해서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수사가 표적 수사라는 것이 뭐냐면 이게 무조건 막 딱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뭐 양재를 찍어놓고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의혹이 저 사람이 있는 것 같네라는 어떤 내사에서 걸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변을 훑는다는 의미에서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아무나 처음부터 찍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걸 보면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강남에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관련 재판에서는 사실은 우병우가 유리한 것 아니냐? 지금 우병우가 우위에 서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이 정권 교체되고 나서도 대통령 지시가 어디 떨어졌냐면요. 오늘 공교롭게도 이 돈봉투 만찬에 대한 이제 징계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권고 그대로 내려졌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특수본 본부장이었고요. 그리고 안택은 전 이 검찰국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무려 3개월 동안 처녀 통화를 한 인물입니다. 이 내용 하나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은 우병우 사단에 대한 검찰 조직 자체의 치리, 이 조치가 매우 미온적이었다라고 하는 게 또 확인된 사항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병우에 대한 재판, 새로운 사실이 없이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대로 흘러간다면 얼마나 중한지, 구속 말씀하셨지만 구속 가능성도 아직은 낮고 그런 재판 결과도 사실은 상당히 김 빠진 상태에서 뻔하게 내려지는. 예나 지금이나 우병우 민정수석은 아마 무죄를 강하게 주장할 거고 이 부분을 규명하는 일은 아주 지난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자, 이 공판 준비길은 2번 안 나왔고, 뭐 안 나와도 되는 거고요. 오늘은 본 공판 시작이니까 안 나올 수 없고, 피고로 나왔는데, 지금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위증죄 여러 가지 걸려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공소 사실은 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을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선 구속까지 필요 없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됐는데, 지금 사실은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시작이 돼서 오늘 우병우 수석이 22분 동안 격정에 자기 변호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표적 수사다 이거는. 사건을 중심에 두고 수사한 게 아니라 사람을 잡기 위한 수사한 거 아니냐. 이건 지금 자신감의 발로예요.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거의 재수사 수준으로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공수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지 않은 땅 거래와 관련해서 뭔가 진경준 검사장이라든가 거의 이제 잊어먹고 있는 이름인데 넥슨과의 회사 거래 내지는 진경준 검사장처럼 투자 의혹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다 걸러냈지? 인사 통과됐지? 누가 이 작업을 했지?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는 거고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나서 보니까 아니 K스포츠 미르가 그렇게까지 이상한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아무도 걸르질 않았지? 누가 걸러야 돼? 책임지지?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세월호와 관련된 수사 부분도 그러면 세월호 수사가 왜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돌아갔지? 왜 이 수사가 중단됐다가 서버도 해경이 압수수색을 못하게 막았다고 하지? 누가 한 거야? 찾아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이 경우는 모든 화살표들이 가르치는 방향을 가다 보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검찰의 수사와도 다르게 오히려 표적 수사가 아니었던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서 가장 오늘 재판 시작하기 전에 20분 동안 얘기한 것처럼 핵심이 뭐였냐면 나는 정권에 충성했다. 민정수석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자리다. 확신범이에요. 이게